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까지 국내외 소식들을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한 판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더 핵심은 무엇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스탠바이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국내 시장에서는 나쁜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고금리는 또 고금리대로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증시가 사실 이전 같지 않은 분위기죠. 금리는 보수적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이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늦어졌어요. 9월에 인하를 하게 되면 거의 한 번일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방향 쪽, 시장으로 따졌을 때 좀 매파적인 반응이 나온 거죠. 이런 쪽으로 갔는데 증시는 또 잘 나왔습니다. 보통 금리가 보수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증시 하락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금리 보수적이지만 나스닥 1% 상승을 했죠. 나스닥 1% 상승의 뒤에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힘 좀 주는 종목이죠.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나왔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금리가 보수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발언이 보수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 다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나스닥 기업들이 사실은 다우 지수에 있는 기업들보다 좀 더 금리에 민감한 경우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금리가 보수적인 쪽으로 나왔을 때는 좀 더 많이 하락을 했고, 금리가 좀 더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금리는 어느 정도 시장은 좀 내성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6월이든 7월이든 9월이든 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한다든지 내년 중순 이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발언만 아니다라면은 시장은 이제는 종목별로 좀 개별 기업들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 정도로 시장은 금리보다는 기업들의 실적과 방향성에 좀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이 근데 국내로 넘어왔을 때에는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좋지 않았었죠. 이 삼성전자가 이 국내 증시를 좀 흔드는 그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HBM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엔비디아 들어갈 걸로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높다,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크게 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순매도 금액만, 그러니까 순매도 금액만 따져도 5,661억이고요. 기관이 3,001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8,600억을 하루에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3%가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3% 하락하니까 코스피 상승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3%면.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대형주들 대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국내 증시 하락했는데 그날 밤 미국 증시 나스닥 사상 최고치, 좀 아쉽죠.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좋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시장의 포커스를 금요일 날 한국 시장이 하락했다, 그리고 금리가 매파적으로 나왔다, 이쪽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 엔비디아가 좋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좋았고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하락이 하루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길게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미국 시장이 괜찮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조정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적 얘기 드렸었는데 반도체, 삼성전자의 HBM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실적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은행, 화장품, 게임과 같은 이런 호실적 이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국내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금리보다는 실적 보자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면서 우선 좀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단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을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이용해 볼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한 이번 주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반도체, 은행, 화장품, 그리고 게임 이렇게 호실적과 관련된 섹터들까지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나요? 네,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 재팬, 바이 코리아로 좀 첫 번째 키워드를 좀 잡아봤는데요. 이 바이, 이 우리나라 말로는 발음이 똑같은데 뭐 언어 유희죠. 바이, 재팬은 안녕입니다. 그리고 바이, 한국은 사고 있다라는 건데요. 외국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한국 ETF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일본 ETF에서는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증시를 살 때 펀드의 자금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펀드 자금 중에서 이 액티브 펀드가 있고 ETF 펀드가 있는데 ETF 펀드가 훨씬 많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습니다. 그럼 ETF 펀드가 그럼 어떻게 사느냐? ETF 펀드 대체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면 되는데 지역별로는 좀 나눕니다. 아시아 ETF 펀드가 있고 그리고 뭐 신흥국 ETF 펀드가 있고 선진국, 유럽, 이 미주 뭐 이렇게 좀 나눕니다. 뭐 이렇게 나눠서 지역별로 좀 많이 나누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 아시아 ETF 펀드는 일본을 사게 되면 한국을 좀 덜 사겠고요. 한국을 사게 되면 일본을 좀 덜 사는 그러니까 그 증시 자금으로도 그 ETF로도 자금이 좀 더 들어오고 나가고도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안에서 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면 이쪽으로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이 사실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경제도 좋았고요. 일본 엔화의 약세로 인해서 일본 경제 상당히 좀 좋았고 증시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으로 많이 갔던 이 돈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국가별 MSC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이 ETF 중에 한국 ETF가 인도에 이어서 자금 순유입의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은 유출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국으로 들어온 이 아이쉐어즈 MSCI 대표적으로 좀 이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10억 3,1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4천억이 유입이 됐습니다. 지난해 1년간 순유입액이 4억 달러가 안 됐거든요. 3개월 동안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뭐 반도체도 샀고요, 자동차도 샀고요, 은행도 샀습니다. 이런 종목들 많이 사면서 이 국내 증시를 많이 올려줬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증시의 성공 사례 경험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긍정적인 이 시그널로 인식을 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좀 힘들고 일본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한국 보면 한국 경제는 뭐 거의 뭐 50% 이상이 반도체죠. 반도체와 자동차가 계속 실적이 좋습니다. 이익 개선세가 뚜렷한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인데요. 뭐 그러면서 반도체는 계속 잘 팔릴 거고요. 자동차도 잘 팔릴 거고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이 뉴스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 이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뉴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수급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들 국내를 열심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쇼핑 리스트 쪽에서 반도체하고 또 관련된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물론 반도체는 뭐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뭐 다른 뭐 정보를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자동차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41%입니다. 4년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사는 이유는 제일 크게는 실적이거든요.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 실적이 계속 잘 나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요. 실적 잘 나오고 있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외국인으로선 더할 나위가 없죠.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살 때, 종목을 살 때도 그렇고요. 환율과 그리고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에 가장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 실적이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실적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사고 있고 향후에도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키워드 잡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사실은 첫 번째와 좀 이어지는데요. 은행주를 사들이는 외국인 주주환원에 대한 밸류업 효과인가를 키워드로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도 외국인이 한국을 사는데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밸류업에 대한 일본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사는 이유가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주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은행 지주사들, 사실 큰 은행들 보면은 4대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라든지, BNK라든지, 이런 다른 은행주들이 있는데, 우선 제일 크게 4대 금융지주만 놓고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62.59%입니다. 50%를 훨씬 넘었죠.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주가 상승률도 코스피 평균의 3배치에 달할 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 있죠. 사실 이 은행주 그리고 유통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원래는 되게 심심한 종목이었고 박스권 상단이 굉장히 강하게 닫혀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은행주들은 거의 성장주처럼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외국인들의 그 중심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은행도 그러면 심심한 것,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장점들도 분명히 있었죠. 저평가이고 배당을 비교적 잘 주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후한 편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배당 시즌에 좀 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배당 시즌을 벗어나서도 계속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좀 펼치면서 이 외국인들이 국내의 이런 주주환원책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많이 샀고 그리고 여전히 좀 저평가 중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었고요. 이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금융지주들의 이 매수세도 좀 전에 제가 이 외국인이 국내 ETF 자금 많이 들어오고 하반기에도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은행주들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고 이 자본 총 주주환원 정책 KB금융 같은 경우가 총 주주환원율이 40%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좋은 만큼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수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밸류업 쪽으로 볼 수 있는 관심주는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KB금융 1등 대장주죠. KB금융 말씀을 드리겠는데 KB금융은 다 1등입니다. 사실은 이익도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1등이고요. 자본 비율, 주주환원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 주주환원책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제시할 때 가장 잘 호응을 해주는 그런 금융사 중에 하나인 만큼 KB금융 가장 주의 깊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상무님의 인사이트 속에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CJ제일제당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좀 전에 은행주와 식품주가 가장 심심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식품주도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식품주가 잘 나가는 이유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내에만 갇혀 있었으면 식품 잘 팔리는 시즌들이 있죠. 캠핑 시즌이라든지 많이 놀러 가는 휴가 시즌 아니면 겨울에 냉동식품이 잘 팔릴 때라든지 간편식이 잘 팔릴 때라든지 이럴 때에만 좀 반짝하는 아니면 굉장히 잘 팔리는 히트 상품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수출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주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CJ제일제당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식품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고요. 식품 쪽에 있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식품도 많이 올라갔고요. 해외 매출도 수출이 굉장히 잘 되면서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K푸드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비식품도 좋아지고 있어요. 바이오도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55%가 성장을 할 정도로 바이오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료 쪽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이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식품 수익 부분 수익성도 개선이 빨리 되고 있고, 그리고 식품 중심으로 이 서구권 중심으로 한 K푸드 인지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펀드 자금 이동의 수혜주, 또 실적과 밸류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현대차가 나와줬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보다 못한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밸류업, 지금은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대장주 KB금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의 봄이 왔죠. 식품주 CJ제일제당. 오늘 모닝쇼의 리포트에서도 CJ 지주에서 좀 알아봤었는데 또 여기서 연결고리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닝 스탠바이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잘 고르셔서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